제가 오늘 준비한 논문 주제는 3D 가우시안 레이 트레이싱이라는 논문으로 기존 3D GS에서 레스터라이제이션 하는 방법을 이제 그래픽스에서 흔히 사용하는 이제 좀 많이 사용하는 이제 퀄리티 좋은 레이 트레이싱으로 대체하는 그러한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는 그런 논문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는 핵심이 이제 레스터라이제이션, 그러니까 3DGS에서 볼륨 렌더링 할 때 쓰는 그 레스터라이제이션 기법이 아니라 레이 트레이싱을 통해서 렌더링을 수행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안하고자 이제 이 논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레이 트레이싱을 사용했을 때 좀 빠른 속도로 포워드 인버스 트레이싱, 레이 트레이싱까지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제 기술들이나 제안하는 것들을 같이 좀 섞어가지고 제안을 하고 있고요. 이 레이 트레이싱을 쓴다라는 거로 인해서 이제 다양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걸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도드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반투명 물체에 대해서 렌더링을 커버할 수 있다라는 걸 좀 강조를 하고 있었고요. 특히나 또 이제 세컨더리 라이팅 이펙트, 그러니까 혼자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다던가 아니면 반사 굴절 같은 그런 이제 라이팅 이펙트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좀 부수적인 그런 효과들, 그런 것들에 대한 표현도 용이하다라는 걸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어려운 카메라 모델에 대한 렌더링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고 있네요. 여기서 말하는 어려운 카메라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뭐 렌즈의 굴곡이 좀 심한 어떤 PCI 렌즈 같은 그런 카메라들, 그런 카메라에 대해서도 이제 렌더링이 가능한 어떤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다는 게 이 논문에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 컨트리뷰션에 대한 좀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메인 컨트리뷰션은 이제 다음과 같은데 GPU 가속화가 적용된 레이 트레이싱 알고리즘을 통한 반투명 파티클 렌더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엔비디아에서 말하는 옵틱스라고 하는 어떤 그 이제 라이브러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 GPU 가속화된 어떤 렌더링 알고리즘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응용을 해가지고 어떤 레이 트레이싱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렌더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레이 트레이싱 이 자체를 3DGS에 적용하기 위한 최적 파이프라인을 좀 향상시키고, 그리고 피 베이스드 레디어스 필드라고 하는 그런 뭐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우시안 파티클 터널 펑션 자체도 어떤 좀 일반화된 공식들을 또 적용할 수 있다는 걸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걸 통해서 교차점 수 자체도 줄일 수 있었고 렌더링 효율성 자체도 향상시켜가지고 효율성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용 가능하냐가 뎁스 오브 필드, 뎁스를 뽑는 부분이나 섀도우, 미러, 이제 반사라던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카메라 모델에 있어서 이제 왜곡이 심한 거나 롤링 피처 등등 이제 다양한 이제 분야에서 이 3D GS에다가 이제 3D GRT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3D 가우시안 레이 트레이싱 이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확성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다라는 강점을 부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 이야기한 컨트리뷰션들을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바운딩 프리미티브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어떤 이제 3D 가우시안 형태로 되어 있는 어떤 이 파티클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렌더링 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바운딩 볼륨, 그러니까 3D 바운딩 볼륨, 그러니까 엑시스 얼라인드 바운딩 박스 형태로 박스 형태로 이거 표현하다 보면 이제 왼쪽 그림처럼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만약에 박스 기반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표현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했다가는 이제 만약에 이제 레이가 쏘아졌을 때 바운딩 박스의 어떤 이런 모서리 부분을 히트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바운딩 박스가 이제 히트하는 그런 이론상으로는 이제 여기에 닿게 되는 순간, 레이가 여기 닿게 되는 순간, 우리는 이제 서페이스에 닿았다라고 간주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엑시스 얼라인드 바운딩 박스가 만약에 이제 그 안에 있는 파티클이 이런 식으로 대각선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빈 공간이 많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펄스 포지티브 인터섹션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파티클에서 이제 어떤 그 렌더링을 위한 그런 밀도가 없는 부분, 이런 이제 투명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원래 렌더링 되지 않아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레이가 히트하면서 인터섹션이 발생했다는 이제 펄스 포지티브가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을 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흔히 이제 렌더링에서 쓰는 엑시스 얼라인드 바운딩 박스를 쓰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이게 이제 20면체, 20면체 형태의 메쉬를 활용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쉬가 이제 20개의 면으로 되어 있는 형태로 우리가 이제 바운딩 박스가 아닌 이런 식의 어떤 다면체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지금 이거를 프록시 지오메트리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파티클이 유효한 영역을 감쌀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게 이 바운딩 프리미티브스 이제 정의하는 부분에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먼저 잘 정의를 해야지 우리가 레이 트레이싱을 적용함에 있어서 레이가 어떤 이제 감싸고 있는 그 바운딩 영역에 히트했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파티클이 있는 부분을 히트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사용하던 AABB보다는 좀더 이제 레이에 히트하는 영역이 이제 그 밀도가 있는 영역임을 더 신뢰가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이제 메쉬를 만들었다. 메쉬 형태의 프로시 지오메트리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약간 정 20면체 형태의 요 메쉬를 고지 못했으면은 여기도 아직 펄스 포지티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20면체 구조 자체를 스트레치드 그러니까 약간 좀 스케일링을 주는 거죠. 뭐 가로 세로 방향으로 스케일링을 주면서 최대한 이 파티클하고 이제 그 공분산 영역들을 좀 잘 감쌀 수 있게끔 이 이십면체를 좀 스트레치 시키는 그런 작업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떤 별도의 공식을 쓰기보다는 논문에서는 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최소 리스폰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뒤에서 리스폰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리스폰스라고 하는 게 렌더링에 영향을 주는 영역을 여기서 좀 리스폰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밀도가 어느 정도 이상의 값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리스폰스가 좀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스폰스 값이 0.01 이상이 되는 영역만큼 감쌀 수 있게끔 이 정 20면체를 스트레치 시켜가지고 최대한 감싸주자라는 게 여기서의 목적이었던 걸로 지금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감싸가지고 우리가 좀 스트레치된 정 20면, 약간 20면체 형태의 메쉬를 만들어서 이 메쉬가 히트하는, 레이가 히트하는 부분을 우리가 렌더링 할 수 있는 그 렌더링 해야 되는 영역으로 이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라고 접근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세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밀도가 1.0인 부분, 1.0인 그러한 파티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은 이제 어댑티브 클램핑이라고 하는 기법이 적용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클램핑 기법이 적용된 이유는 요 밀도 값이 그러니까 요 파티클의 밀도 값이 0.3인 경우 0.3일 때는 1.0일 때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좀 유효한 그러한 이제 유효한 어떤 히트 영역 그러니까 그 밀도가 조금 유효한 비중이 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메쉬를 조금 더 작게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도, 그러니까 이 볼륨의 부피 자체를 조정하는 공식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공식인데요.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공식대로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특히나 이제 밀도 부분이라던가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최소 리스폰스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센터 값, 이거 원래의 밀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원래의 부피, 그러니까 요 이제 밀도 값이 1.0일 때의 밀도 정확하게 이제 오파시티라고 이제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파시티가 1.0일 때의 어떤 부위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 대비 이제 부피를 축소시키기 위한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요 오파시티 값이 좀 작아지면은 여기 루트 안에 있는 값도 작아지면서 얘가 좀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뭐 요 S나 R이나 뭐 이런 값들도 이제 뭐 기존에 있던 값들도 같이 공식이 들어가겠지만 결국에는 요 오파시티 값으로 인해서 이 부피가 줄어드는 걸 공식으로 표현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지금 공식을 표현했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운딩 프리미티브를 정의하고 레이 트레이싱 렌더링에 대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요 레이 트레이싱에 있어서 원래 기존에는 나이브한 방법과 어떤 트래버스 트와이스 방법 두 가지를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이브한 방법이 클로스트 히트 방법이 되겠는데요.
이제 요거는 이제 반복적으로 레이캐스팅을 수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레이캐스팅을 했을 때 가장 가까운 입자 하나에 대해서 이제 렌더링을 수행을 하고 두 번째 쐈을 때 또 이제 또 가까운 입자에 대해서 렌더링 그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레이캐스팅을 하면서 가장 가까운 입자들을 순차적으로 뽑아가면서 렌더링을 수행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는데요. 이거를 보통 이제 나이브 어프로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이제 트래버스 트와이스라고 제가 기재를 했는데, 그러니까 씬 자체를 딱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탐색했을 때는 이 누적된 어떤 추가 함수, 그러니까 트랜스미턴스 펑션을 추정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기능을 수행하는 게 첫 번째 탐색했을 때의 그런 이제 과정이 돼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두 번째 탐색했을 때는 그 트랜스미턴스 펑션 자체의 인테그랄을 계산하는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번의 탐색을 통해서 어, 누적된 트랜스미턴스, 그러니까 누적 추가율을 계산하는 그런 식의 방법이 이제 적용되는 게 이 트래버스 트와이스 방법이 되겠는데 이 두 방법이 이제 기존의 레이트레이싱 기반 렌더링 할 때의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계산 비용이 높고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런 방법보다는 본인들이 제안한 방법을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적으로 이제 프로시저 1, 2로 좀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큰 이제 메인 함수는 요 레이젠이라고 하는 함수가 되겠고 이 안에 init라는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이제 K개의 히트하는 이제 클로시트한 그 포인트들을 찾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면은 이 레이젠 함수에서는 이제 레이의 오리진, 레이 디렉션, 최소 트랜스미턴스랑 파티클 오파시티 최소값 그리고 히트 버퍼 사이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이제 찾아야 되는 이게 이 중간중간 찾아야 되는 것은 K개의 히트하는 이제 클로지스트한 파티클을 찾는 게 이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K의 버퍼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이제 레이신 바운드 이제 요 타우 신 민이랑 신 맥스 그러니까 레이를 통해서 이제 뭐 표현하는 어떤 이제 바운드 이제 경계 부분 이제 씬을 표현하는 범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러한 값들이 인풋으로 들어갔을 때 인커밍 레디어스 L과 T를 이제 우리가 계산하는 게 레이젠에서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지금 뭐 순차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논문에서 요거는 이제 참고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논문에서 설명한 대로 조금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젠 요 프로그램에서는 어, 궁극적인 용도는 각각의 이제 레일에 따라 들어오는 용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웃풋이 이제 레디언스다 보니까 그런 레디언스를 계산하는 용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바운드 볼륨 아까 만든 이제 그 20면체의 이제 20면체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그 이제 그 프록시 지오메트리로 감싸져 있고 이제 그거를 이제 바운딩 박스로 이제 하이라키하게 좀 감싸고 있는 이제 그런 바운딩 BVH가 형성이 될 텐데요. BVH에 대해서 레이트레이싱을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레이트레이싱 하면서 이제 이 다음과 같은 과정을 수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레이트레이싱을 하면서 BVH 쪽으로 이제 우리가 레이를 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다, K계에 가장 근접한 클로지스트한 히트 파티클을 모은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제 그 히트하는 파티클을 모으는 요 프로시저 2, 애니히트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어, 요 애니히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이제 K계의 이제 가장 가까운 게 클로즈한 파티클이 뭐가 있는지를 그 K계를 뽑아가지고 그 특정 레이 안에서의 그 클로즈한 K계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걸 이제 계산을 하는 어떤 함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은 이 청크 1번 쪽을 보셨을 때 요 살구 색깔의 포인트가 가우시안 센터고 이제 이 초록색 연두색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우시안의 분포에 해당이 되겠, 그 분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얘에서 이제 어 가장 가까운 거리, 이제 가장 가까운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계산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될 거고요. 이런 이제 X로 표기되어 있는 맥스 리스폰스 같은 거는 뒤에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애니히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K계의 이제 K계에 가장 가까운 포인트들을 얻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특이사항이라고 하면은 앞부분까지의 그런 단계에서는 리스폰스 자체는 아직 계산이 되지 않았어요. 일단은 앞서서 구했던 그 모든 프리미티브 히스트, 그러니까 클로지스트 포인트들이 일단은 다 인터섹트, 그러니까 레이아웃 교차하는 파티클이다라고 먼저 간주를 하고 출발을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약간 조정을 하는 듯한 과정을 좀 보였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식으로 먼저 전제를 깔아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레이즈 프로그램을 다시 이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게 이 포문 안쪽에서 이제 이터레이티브한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반복할 때, 아까 말씀드린 프리미티브 히트들을 어떤 이제 좀 정렬된 어레이에 담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이제 정렬된 프리미티브 히트들에 대해서 이터레이티브하게 이제 어떤 다음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과정 동안에는 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림 히트가 그 히트하는 부분에 상응하는 어떤 이제 파티클들을 다시 찾아가는 이제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어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요런 이제 맥스 리스폰스에 해당하는 부분, 그냥 일단은 만약에 이제 얘에 대해서 리스폰스가 0라고 했을 때 일단 가정 자체는 그냥 우리 리스폰스 없이 일단 얘 자체가 그냥 파티클일 거다라고 먼저 전제를 깔고 출발한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앞단에서는 그렇게 출발을 했지만 뒷단에서는 결국엔 실제 파티클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파티클이 뭐니? 라는 걸 찾는 과정이 이 포문 안에서 각각의 프리미티브에 대해서 이게 수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파티클들 탐색을 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파티클 찾게 되면은 그 파티클들을 활용해가지고 볼륨 렌더링을 수행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포문을 돌려가면서 이제 각각의 입자들에 대한 렌더링을 차근차근 이제 차례차례 수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문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과정이 이 와일문 안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와일문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이 와일문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렌더링한 입자로부터 그 새로운 레이를 또 이제 트레이싱을 하고서 또 그 다음에 KD의 입자들을 수집하고 또 포문을 돌면서 계속해서 이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게 됐을 때 레이하고 교차하는 모든 파티클들에 대해서 그 이제 렌더링을 해야 되는 그 부분들을 이제 수집을 완료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수집이라고 했지만 이제 이 레이에서 렌더링할 수 있는 어떤 파티클들은 다 가져왔어 하면은 종료가 되고, 혹은 이제 별도의 뭐 얼리 스타핑 조건을 내가 걸어놨을 때 그 얼리 스타핑 조건을 충족하면은 거기서 또 종료. 또 그게 아니면은 어떤 밀도 값을 이제 별도로 정해놨을 때 최소 추가율보다 더 큰 어떤 이제 밀도가 이제 나오게 되거나 거기에 이제 근접하게 되면은 이제 요 레이젠의 요 이제 반복문도 종료를 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림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그 전에 레이트레이싱 렌더러의 이제 전반적인 과정을 좀 보시면은 3D 파티클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이 파티클에 대해서 프록시 지오메트리랑 바운딩 볼륨 하이라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록시 지오메트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면체 형태로 이렇게 각각의 파티클들에 대해서 감싸는 어떤 20면체 메쉬를 만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메쉬들이 이제 그런 프록시 지오메트리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 프록시 지오메트리를 또 감싸게 되는 바운딩 볼륨 하이라키. 그러니까 요거를 만드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옥트리라고 하는 구조를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옥트리를 쓸 때는 진짜 특정 하나의 스페이스에서 그 이제 큐브 형태의 구조를 만들고 그 큐브 형태에서 만약에 어떤 이제 서페이스를 히트하게 되면은 그 서페이스 히트하는 영역에 대해서 또 이제 8등분을 해가지고 또 타고 들어가는 식으로 우리가 어, 탐색을 한다라는 걸 이제 옥트리 구조에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제 이 바운딩 볼륨 하이라키 같은 경우에는 옥트리처럼 스페이스를 큐브로 감싸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개체가 있는 영역을 이렇게 바운딩 볼륨으로 감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옥트리는 이제 공간 자체를 큐브로 감싸기 때문에 조금 바운딩 볼륨에 비해서는 공백 영역이 많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쉽게
좋을 것 같아요. 얘는 그 객체 영역의 피탁의 어떤 큐브 형태를 이렇게 만든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얘도 탐색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요 바운딩 볼륨을 기준으로 봤을 때 레이를 여기 썼을 때 만약에 여기에 히트한다고 하면은 이것도 이제 하이라키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이걸 쪼개가지고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보고 또 쪼개고 들어가면서 이제 어느 쪽에 이제 어느 바운딩 볼륨에 세밀하게 히트를 하는지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록시 지오메트리한 BVH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 에다가 레이트레이싱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 레이트레이싱을 하면서 K의 클로지스트 프록시 히트, 그러니까 이제 프록시하고 교차하는 K의 클로지스트한 그 파티클들을 찾게 되는 과정을 또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프록시 지오메트리하고 히트한 부분을 찾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제 파티클은 그 안에 있겠죠. 그 안에 있는 파티클에 대해서 어떤 리스폰스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 파티클 리스폰스 계산하는 과정이 한 번 더 들어가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업데이트 레디언스 인테그럴, 그러니까 이제 레디언스에 대한 인테그랄을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특별히 결과를 도출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 프록시 히트에 대한 부분은 뒤에 여기 나오는 이 이벨리에이트 파티클 리스폰스 계산할 때도 활용되는 영역이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은 그렇다라고만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과정으로 이제 파티클 리스폰스를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일단은 이게 등방성일 때, 이방성일 때로 나뉜다고 합니다. 등방성일 때를 먼저 보면은 요거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레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가우시안 센터가 있을 때 이걸 오소고널하게 쏘면은 여기 오소고날 썼을 때 히트한 이 부분이 맥스 리스폰스, 그러니까 가장 리스폰스 값이 큰 이제 요 가우시안에서 가장 리스폰스 값이 큰 값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요 레이에 대해서. 근데 이방성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타원형으로 돼 있거나 할 때는 그게 조금 유효하지 않다. 이 방법대로 했을 때 실험적으로 보니까 에러가 많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다음의 방법을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제 오소코널 프로젝션 포인트가 여기가 있을 텐데 이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바운딩 볼륨 아까 말씀드렸던 요 이제 K 클로지스트 프록시 히트 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바운딩 프리미티브 인터섹션. 그러니까 요거랑 교차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참고해가지고 맥시멈 리스폰스라고 하는 타우 맥스를 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수식화한 게 사실 요 부분이긴 한데 요게 이제 레이 오리진과 디스턴스 그 디렉션 그리고 이 뮤가 아무래도 여기 센터가 되겠죠. 이 센터랑 그 가우시안에 대한 코베리언스 값 그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요 타워 맥스를 구할 수 있다라고 지금 수식적으로는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게 그냥 의미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바운딩 프리미티브 인터섹션과 오소고널 프로젝션 사이에 어딘가에 어떻게 보면 그 어딘가에 그 맥시멈 리스폰스가 있다라고 의미론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요 레이트레이싱과 최적화 쪽에 대해서 이제 트레이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백프로파게이션 측면에서는 요 과정 자체는 사실 기본적인 틀은 이 레이젠하고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는 같은 레이를 다시 캐스팅하고 같은 입자들을 뽑은 다음에 그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는 과정을 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데 사실상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레이젠하고 같은 과정이 똑같이 이제 반복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요게 가능했던 이유가 이제 레이트레이싱 자체가 이제 디퍼런셔블하게 표현할 수 있어서 이게 가능했다라는 걸 아마 장점을 부각시키고 싶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옵티마이제이션 파트에서는 3DGS에서 사용했던 프루닝, 클로닝, 스플리팅 그 기법들이 동일하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3DGS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 스페이스 그레디언트를 클로닝과 스플리팅의 크라이테리아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걸 좀 바꿨어요. 3D 월드 스페이스 그레디언트를 이제 크라이테리아로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 왜 이걸 사용했다라고 지금 논문에서 정확하게 정의하진 않았는데 이게 실험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방법을 이제 크라이테리아로 사용했을 때 조금 더 높은 정확도가 나왔다라는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었습니다. 다만 좀 한계점이라고 하면은 이 옵티마이제이션 과정 동안 월드 스페이스 그레디언트를 구하다 보니까 바운딩 볼륨 하이라키 정기적인 리빌딩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리빌딩을 하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좀 번거로움이 있었다라고 지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의 측면에서 레스터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미지나 아니면은 어떤 전체 타일에 대해서 렌더링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비전 기반의 어떤 딥러닝에서 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이 방법을 사용하기가 어렵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요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랜덤하게 셀렉을 하는 뭐 레이를 셀렉한다던가 뭐 그런 식의 방법이 적용이 돼야 될 텐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미지나 아니면 전체 타일 이렇게 보다 보니까 SGD 방법이 활용하기가 어려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지적을 하면서 레이 트레이싱을 함으로써 우리가 SGD 사용도 가능해졌다라는 장점을 부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레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그냥 트레이싱을 하는, 케이싱하고 그러면서 이제 최적화를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레스터라이제이션하고는 달리 레이를 뭐 랜덤하게 셀렉트를 한다던가 그런 식의 접근 방법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여기서의 또 다른 한계점이라고 하면은 어, 로스 펑션 관점에서 이게 좀 윈도우 기반으로는 이제 좀 어려웠다고 해요. 왜냐하면 레이를 랜덤하게 쏘다 보니까 이거를 윈도우를 정의한다라는 게 조금 애매모호해서 그랬던 것 같은지,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윈도우 기반의 심로스를 활용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라는 지적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파티클 커널 펑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일반적인 스탠다드 3D 가우시안 커널뿐만 아니라 가우시안 커널 자체를 이제 제너럴라이즈한 함수, 그리고 이제 이 3D 가우시안에다가 어떤 Z 스케일링을 한 함수, 그리고 이 가우시안에다 어떤 코사인 웨이브를 적용한 이런 식의 변형들이 가능했다. 변형들을 적용한 커널 펑션, 가우시안 커널 펑션을 썼을 때도 우리가 요 3D 가우시안 레이트레이싱을 활용할 수 있었다라는 걸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거에 대한 거는 이제 실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는데, 뭐 요거는 이제 요 그림들이 이제 그 3D 가우시안, 제너럴라이즈 가우시안, 커널라이즈 서페이스, 뭐 코사인 웨이브 모듈레이션 그런 그림을 좀 나타내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커널 펑션들을 이제 그런 변형된 커널들을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거를 장점으로서 한 번 더 이제 부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실험 결과인데요. 가장 왼쪽에 있는 게 그라운드 트루스, 이제 두 번째가 인스턴트 NGP, 세 번째가 3DGS. 여기 이제 나머지 두 개가 3DGRT, 이제 가우시안 레이트레이싱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네모친 부분을 확대했을 때 보면은 그라운드 트루스가 이렇게 좀 선명하게 나오는 거에 비해서 인스턴트 NGP가 조금 더 뭉개졌던 거, 그리고 여기 컬러들, 이제 3DGS에서 여기 컬러 부분이 GT하고는 조금 상이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렌더링 자체의 정확도는 3DGS보다도 올라간 게 3DGRT였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고, 이런 아티팩트 생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거의 3DGS에 버금가게끔 잘 나오고 있는 것도 같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데 확대한 부분에서도 이런 선의 뭉개짐도 인스턴트 NGP처럼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잘 선명하게 그리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었고요. 여기서도 이제 유사한 결과들, 유사하게 이제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 부분들, 특히나 조금 이렇게 얇은 부분들, 이제 씬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3GS보다 더 잘 복원하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퀄리티 자체가 어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보면 좀 더 올라갔는데, 뭐 이렇게 좀 대략적으로만 봐도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에서 레스터라이제이션 쓴 거 못지않게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실험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PSNR이나 심값 같은 걸 봤을 때도 이제 비슷하게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테이블 같은 경우는 렌더링 퍼포먼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레스터라이제이션과 레이트레이싱을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퀄리티를 위해서 이제 유사하게 나왔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속도에 대한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속도 자체는 조금 한계점으로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3DGS 자체가 압도적으로 좀 빠른 FPS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레이 트레이싱을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속도를 따라가기는 조금 어려웠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FPS가 나온다라는 거는 그래도 실시간에 가까운 실시간의 속도로 이제 나오고 있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이었고요. 그리고 퀄리티 앤 스피드 트레이드 오프라고 나왔는데, 이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커널 함수들 바꾼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우시안이랑 제너럴라이즈드 가우시안, 뭐 2D 가우시안을 쓰는 경우도 있었고 코사인 웨이브를 쓰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거 이제 봤을 때 퀄리티가 어떻게 보면 가우시안이 제일 높았었는데 속도는 그거보다 이제 네 가지 중에서 가장 느리게 나왔다라는 트레이드 오프를 제안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논문에서는 사실 요 n 값을 2로 주는, 그러니까 여기서의 n 값이 아마 요, 요 부분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이 값을 이제 2로 주었을 때 제너럴라이즈 가우시안이 어, 이 PSNR 값도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지지 않았고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나와서 논문에서 봤을 때는 이제 가장 좋은 결과를 갖는 터널 펑션이었던 것 같다라고 실험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3D GRT 자체가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하다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레이트볼 커널 펑션이라고 하는 건 이 부분은 이제 3D GRT 방법을 통해서 뎁스를 뽑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퍼레이크 파티클 스피트 이제 가우시안, 얘는 이제 제너럴라이즈드 가우시안 쓰는 방법인데 제너럴라이즈드 가우시안보다는 사실 좀 일반 가우시안을 썼을 때 뭔가 조금 더 뚜렷한 객체 형태가 보이는 레이가 이제 그런 뎁스 값이 나오지 않았나. 요거는 이제 어 파티클 개수, 히트 개수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제 뭐 이런 거를 활용해 가지고 뭐 이제 뎁스를 추정한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언설턴티를 판단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그런 걸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다른 어플리케이션인데 카메라 모델들 그리고 이제 셔터리한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PCI 카메라에 대한 입력이 들어왔을 때도 렌더링을 잘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퍼스펙티브 뷰 형태로 잘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롤링 셔터, 그러니까 롤링 셔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만약에 카메라가 빨리 움직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좀 모션 블러라든가 그런 게 좀 발생할 수가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모션에 대해서 컴펜세이션, 그러니까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도 이제 나올 수 있다라고 주장.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일 텐데 이런 식으로 어떤 좀 반투명 느낌의 물체에 대한 렌더링이나 아니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굴절되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거울에 대한 부분인데 거울 반사되는 부분까지 실사에 가깝게 렌더링하는 기술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컴퓨터 어, 거기서도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게 이제 레이 트레이싱 방법이 레스터레이션 같은 방법에 비해서는 그래도 실사에 가까운 렌더링을 할 수 있는 기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반사 불절 그런 부분에 대한 렌더링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계점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레스터라이제이션을 따라잡지는 못해요. 속도 측면에서는 물론 이게 피놀 카메라 기준이긴 한데 그래도 속도 측면에서는 레스터라이제이션 따라가기는 아직 좀 멀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 결과를 봤을 때 거의 실시간에 속도에 나오고 있는 걸 보면은 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트레이닝 과정에서 BVH 리빌딩 이런 부분이 요구되는 거에 있어서 이것 때문에 이제 계산 비용이 좀 더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사항 있으시면은 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이거 실질적으로 나왔을 때 프로스트 페이지 보니까 퀄리티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네. 지금 PSNR 기준으로는 별로 안 높아진 것 같네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을까요? 그 부분은 제가 놓쳤을 수도 있는데 이게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정량적인 수치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막 저도 높다라기보다는 그냥 3GS에 준하는 결과 정도만 나왔다라고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조금 약간의 디테일들만 조금 더 잘 살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왠지 이거는 좀 눈으로 봐야지 조금 더 체감이 될 것 같은 비교 결과랄까?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 오브젝트요. 거울 오브젝트를 갖다 놨을 때
어, 얘가 어떤 원리로 되는지 혹시 감이 있으실까요? 이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아마 그래픽스 쪽을 조금 좀 들여다봐야 알 것 같은데, 그래픽스 쪽에서 레이트레이싱 써서 이런 부분을 좀 효과적으로 렌더링하는 어떤 테크닉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는 들었었거든요. 뭐, 패스트 트레이싱이라는 걸 사용한다던가 뭐 그게 있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패스트 트레이싱까지는 들어가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그걸 좀 깊이, 레이트레이싱을 좀 더 깊이 봐야지만 저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이라서, 네, 죄송합니다. 네. 요거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요게 약간 혹했거든요. 그 프로젝트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아, 네. 이거 거울을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구나. 뭐 그런 것들이 신기했었습니다. 네, 저도 요게 좀 신기했던 것 같은데, 요게 그냥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그래픽스 분야에서는 그런 레이 트레이싱이라고 하는 기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았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은 레이캐스팅이라는 기술 자체가 원래 그 빛이 정확히는 레이 트레이싱이긴 한데 빛의 경로를 주어지고 랜덤하게 그리고 그걸 샘플링하면서 이제 어느 물체에 빛이 반사가 되고 그 작용을 이제 엄청나게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그런 빛의 반사도 또한 표현할 수 있는 기술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레이 캐스팅이랑 레이 트레이싱이랑 그 기본 작동 원리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은데 레이 캐스팅은 이제 물체로부터 똑같다. 네, 똑같은데 이게 반사가 되느냐 안 되냐의 차이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히트를 했을 때 한마디로 레이가 물체를 히트를 했을 때 반사가 되면 레이 트레이싱이고 아니면은 이제 캐스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반사도를 표현하는 거는 뭔가 레이 캐스팅을 그대로 레이 트레이싱에 접목을 해서 표현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첨언 감사합니다. 질문. 네, 네, 또 다른 코멘트나 질문 있으실까요? 네, 더 없으신 것 같으니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